6. 보이지 않는 점심 식사. 전날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에 대한 벌로 내 아이들은 집 밖에 나갈 수가 없었다. 물론 마사는 그 소동이 아이들의 장난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를 탓할 수만은 없었다. 마사는 자신의 의무를 다한 것뿐이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종종 이렇게 말하곤 한다. 어른들은 종종 이렇게 말하곤 한다. 너희를 벌 주고 싶지 않지만 이게 다 너희를 위한 거야. 너희가 아픈 만큼 내 마음도 아프단다. 라고 말이다. 그런데 그건 결코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니다. 아이들이 벌을 받기 싫어하는 만큼 마사 역시 아이들을 벌 주는 것이 싫었다. 하루 종일 집안이 시끄러울 것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도 있었다. 마사가 요리사에게 말했다. 이렇게 화창한 날에 아이들을 집안에 가둬두는 건 정말 가슴 아파요. 하지만 이렇게 해두지 않으면 저 아이들은 언젠가 머리라도 깨져서 집에 들어올 거예요. 내일은 차 마실 때 먹을 케이크도 좀 구워줘요. 일을 마치고 나면 우리가 아기를 데리고 있죠. 그래야 아이들이 침대에서 실컷 장난치고 놀 수 있을 테니까요. 벌써 10시가 다 됐네요. 토끼는 한 마리도 안 잡혔는데. 켄트 지방에서는 일을 마무리 짓지 못했을 때 토끼가 한 마리도 안 잡혔다라고 말했다. 그리하여 아이들은 모두 집에 있어야 했다. 하지만 로버트만은 예외였다. 아까 말한 대로 로버트는 형제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30분만 밖에 나갈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다. 물론 그건 그날의 소원이었다. 모래요정을 찾는 건 어렵지 않았다. 날씨가 너무 더워서 모래요정 스스로 밖에 나와 있었던 것이다. 처음 있는 일이었다. 모래요정은 부드러운 모래 구덩이 속에 앉아 기지개를 켰다. 그러고는 수염을 쓰다듬으며 달팽이의 것 같은 눈을 빙글빙글 돌렸다. 모래요정의 왼쪽 눈이 로버트를 발견했다. 널 찾고 있었던 잠이야. 나머지 아이들은 어디 있니? 그 날개 때문에 다친 건 아니지?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날개 때문에 꾸지람을 듣긴 했죠. 다른 소원 때와 마찬가지로 말이에요. 그래서 나머지 형제들은 집에 있어요. 저만 30분 동안 밖에 나올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죠. 소원을 빌려고요. 그러니 빨리 소원을 들어주세요. 그럼 얼른 빌어봐. 사미아드가 모래 속에서 몸을 베베 꼬며 말했다. 하지만 로버트는 소원을 말하지 못했다. 생각하고 있던 것들이 하나도 떠오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로버트의 머릿속에는 태피 사탕, 설탕을 녹여 만든 무른 사탕이나 외국 우표 수집 앨범, 칼날이 3개 달린 접이식 칼, 병따개 같은 시시한 것들밖에 떠오르지 않았다. 로버트는 자리를 잡고 앉아서 다시 곰곰이 생각해 보았지만 소용없었다. 다른 형제들이 전혀 좋아하지 않은 것들만 떠올랐다. 축구공이라든가 야구를 할 때 쓰는 정강이 보호대, 계약하면 심프킨을 흠씬 패줄 수 있게 해달라든가 하는 것들 말이다. 한참을 기다리던 사미아드가 말했다. 빨리 좀 빌지. 그러니 시간이 가잖아. 저도 알아요. 그런데 무슨 소원을 빌지 모르겠어요. 서로 소원을 빌러 올 필요 없이 우리 소원이 알아서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안 돼요. 하지만 너무 늦었다. 사미아드가 제 몸을 3배쯤 부풀리더니 일순간 바람 빠진 풍선처럼 푹 꺼졌다. 그는 하도 힘을 들인 탓에 어질어질한지 한숨을 내쉬며 모래 구덩이에 등을 기댔다. 모래 요정이 기운 빠진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 힘들다. 하지만 해냈어. 얼른 집으로 달려가 봐. 안 그러면 네가 도착하기 전에 너희 형제들이 멍청한 소원을 빌지도 모르니까. 로버트는 모래 요정의 말이 맞아 떨어질 거라고 확신했다. 집으로 달려가는 동안 로버트의 머릿속에는 온통 자신이 없는 동안 형제들이 무엇을 빌었을까 하는 생각으로 가득했다. 토끼나 흰 쥐 혹은 초콜릿을 소원으로 빌었을지도 모른다. 아니면 내일 날씨가 화창하기를 빌었을까? 어쩌면 이게 가장 가능성이 높은데 누군가 로버트가 빨리 돌아왔으면 하고 빌었을지도 모른다. 로버트는 정말로 빨리 달려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그날의 소원을 낭비한 셈이다. 로버트는 무슨 소원을 빌지 계속 생각해보았다. 집안에서 재미있게 놀 수 있는 것으로 말이다. 하지만 그건 처음부터 생각해내기 어려운 문제였다. 햇볕이 더없이 눈부신 날, 아무리 나가고 싶어도 밖에 나갈 수 없는 상황에서 집안에 틀어박혀 재미있게 놀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로버트는 있는 힘을 다해 달렸다. 모퉁이를 돌아 건축가들에게 악몽과도 같은 허접한 철제 장식이 달린 지붕이 보일 때쯤 로버트는 눈을 휘둥그레 뜨고 걷기 시작했다. 눈을 휘둥그레 뜨고 달릴 수는 없는 법이니 말이다. 곧이어 로버트는 우뚝 멈춰 서고 말았다. 집이 있어야 할 자리에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다. 집 앞 정원을 두르고 있던 울타리도 사라졌다. 로버트는 두 눈을 비비고 다시 눈을 떴다. 형제들이 성에서 살고 싶다는 소원을 빈 게 분명했다. 집 대신 높은 성이 위풍당당하게 솟아 있었던 것이다. 높고 넓은 성 안에는 총안, 몸을 숨긴 채로 총을 쏠 수 있도록 뚫어놓은 구멍, 총안이 뚫린 성벽과
끝이 뾰족한 창문, 그리고 거대한 탑이 8개나 있었다. 정원과 과수원이 있던 자리에는 버섯처럼 생긴 하얀 물체들이 점점 흩어져 있었다. 로버트가 천천히 다가가 살펴보니 그것은 청맛들이었고 갑옷을 입은 남자들이 그 사이를 걸어다니고 있었다. 구름대처럼 많은 인파였다. 로버트가 속이 타서 말했다. 아, 이런, 결국 사고를 쳤군. 성을 소원으로 빈 거야. 병사들에게 포위됐군. 모래요정다워. 그 끔찍한 녀석을 만나지 말았어야 했는데. 30분 전만 하더라도 정원이 펼쳐져 있던 곳에는 이제는 해자가 나 있었다. 해자 건너 거대한 성문 위에 난 작은 창문에서 누군가 누리끼리 한 것을 흔들고 있었다. 로버트는 그게 시릴의 손수건일 거라고 생각했다. 일전에 손수건이 든 서랍에 혼합 색상과 정착액이라고 쓰인 병을 쏟은 뒤로 시릴의 손수건들은 영영 흰색으로 돌아오지 못했기 때문이다. 로버트도 손을 흔들었다. 하지만 그 자신이 어리석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성을 포위하고 있던 병사들에게 들키고 만 것이다. 철모를 쓴 두 남자가 로버트 쪽으로 다가왔다. 긴 다리에 긴 갈색 부츠를 신은 남자들이 성큼성큼 다가오는 모습을 본 로버트는 자신의 다리가 짧다는 사실을 떠올리고는 달아나지 않기로 했다. 달아나도 소용없을 테니 말이다. 괜히 그들의 화만 도둑이 될까 두렵기 때문이다. 로버트가 얌전히 서 있자 두 남자는 기분이 좋은 것 같았다. 하늘의 맹세코 용감한 시종이로다. 남자 하나가 말했다. 로버트는 용감하다는 말을 듣고 괜스레 우쭐했다. 왠지 정말로 용감해진 것만 같았다. 시종이란 말은 그냥 못 들은 채 했다. 말하는 방식이 좀 다를 뿐 무례한 뜻은 아니라는 것을 어린이 역사소설에서 읽어 알고 있었다. 로버트는 그저 그들이 하는 말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기만 바랄 뿐이었다. 로버트는 어린이 역사소설에 나오는 대화를 항상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의복이 참으로 괴상하구려. 추측컨대 다국의 변절자가 아닐지. 다른 남자가 말했다. 자네 말해보게. 무슨 연유로 이곳에 온 것인가? 로버트는 이 말이 꼬마야 여기 왜 왔니? 라는 뜻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답했다. 괜찮다면 집에 가고 싶어서요. 둘 중 더 긴 부츠를 신은 남자가 말했다. 그럼 가거라. 괜히 걸리적거리지 말고 우리가 쫓아다니게 하지 말란 말이다. 제기라. 그리고 그 남자는 낮은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혹시 포위된 자들에게 기별이라도 넣으러 가는 건 아닌지 모르겠군. 둘 중 더 큰 철모를 쓴 남자가 물었다. 넌 어디에 사느냐? 저기요. 로버트는 그렇게 말하자마자 저쪽입니다 라고 말했어야 하는 걸 깨달았다. 그러자 긴 부츠를 신은 남자가 말했다. 하, 그런가? 이리 와보라. 지휘관님께서 아셔야 할 것 같구나. 그렇게 해서 로버트는 지휘관에게 끌려가게 되었다. 귀를 잡힌 채 마지못해 말이다. 지휘관은 로버트가 지금껏 그 어떤 사람보다 멋졌다. 그는 로버트가 감탄하던 역사소설 속 그림과 똑같았다. 갑옷을 입고 깃털 장식이 달린 투구를 쓴 채 말을 타고 있었다. 창과 방패, 검도 가지고 있었다. 확신하건대 그의 갑옷과 무기들은 각기 다른 시대의 것들이었다. 방패는 13세기의 것이었고 검에는 반도 전쟁, 1808년부터 1814년까지 이어진 영국, 스페인, 포르투갈과 프랑스 사이의 전쟁, 반도 전쟁 때 쓰이던 무늬가 새겨져 있었다. 가슴에 두르는 흉갑은 찰스 1세 시대 것이었고 투구는 2차 십자군 전쟁 때 것이었다. 방패에는 푸른 대지를 달리는 붉은 사자 3마리가 그려져 있었고 야영지의 청맛들은 모두 최신식이었다. 이런 광경을 보고 충격을 받을 만도 한데 로버트는 오히려 감탄으로 어리빠져 있었고 그의 눈에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만 보였다. 그는 역사소설에서 그림을 그리는 화가들만큼이나 수사학이라든가 고고학에 대해 아는 게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로버트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역사소설의 그림과 똑같았다. 모든 것들이 너무나 훌륭해서 로버트는 그 어느 때보다도 용감해진 기분이었다. 크롬웰풍에 철모를 쓴 남자 몇 명이 낮은 목소리로 진지하게 몇 마디 하자 멋진 지휘관이 말했다. 이쪽으로 오게 젊은이. 그리고 지휘관의 투구를 벗었다. 투구를 쓴 채로는 제대로 볼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는 친절한 얼굴에 긴 금발머리의 사내였다. 두려워 말라. 위해를 가하지 않을 테니. 로버트는 그 말에 안심했다. 위해가 뭔지는 몰라도 가끔 마시는 센나 차보다 더 역겨운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두려워 말고 너의 이야기를 털어놓아라. 어디서 왔느냐? 그리고 여기 온 목적이 무엇이냐? 그는 친절하게 물었다. 목적이 뭐냐고요? 무엇을 이루려고 왔느냐? 너의 사명이 무엇이기에 거친 병사들 사이로 혼자 헤매고 다니느냐? 가엾은 것. 네가 여기 있는 것을 알면 너의 어머니는 마음이 아프실 게다. 괜찮을 거예요. 엄마는 제가 밖에 있는 거 모르세요. 로버트가 말했다.
지휘관은 역사소설에 나오는 지휘관이 하는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남자답게 눈물을 닦고는 말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을 두려워 말라. 이 울프릭 더 텔벗을 두려워 말라. 로버트는 소원의 한 부분이기도 한 이 멋진 지휘관이 마사나 집시, 로체스터의 경찰관, 그리고 어제 만난 그 목사보다도 사미아드 이야기를 더 잘 이해해 줄 것 같은 느낌이 막연히 들었다. 어려운 점이 있다면 역사소설 소년들처럼 그러하옵니다나 빌어먹을 같은 옛날 말들을 써야 한다는 것이다. 그 사실을 자꾸 잊어버려 애를 먹었지만 로버트는 라이스 더 컷시 소년 십자군에 나오는 문장을 이용해 용감하게 운을 뗐다. 정중하게 맞아주시어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사님, 일이 어떻게 되었는지 아뢰옵자면 부디 바쁜 일이 없으셨으면 합니다. 이 이야기는 좀 길거든요. 저희 부모님이 멀리 외출을 하신 날 우리 형제들은 모래 구덩이에서 놀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사미아드를 만났어요. 이런 세미아드라고 기사가 말했다. 네, 일종의 요정이죠. 마법사 같은. 그래요, 마법사. 사미아드는 우리에게 매일 소원을 하나씩 들어주겠다고 했고 우린 첫 번째 소원으로 아름다워지게 해달라고 빌었어요. 네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았구나. 한 병사가 로버트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했다. 로버트는 그가 무례하다고 생각했지만 못 들은 채 하고 계속 말했다. 그 다음엔 돈을 달라고 빌었죠. 금은보화 말이에요. 하지만 우린 돈을 쓸 수 없었어요. 그리고 어제 날개를 달라고 빌었더니 날개가 생겼어요. 처음에 완전 신났죠. 너의 말투는 낯설고도 기묘하구나. 다시 말해보아라. 처음에 어땠다고? 울프릭 더 텔벅경이 물었다. 신났어요. 그러니까 즐거웠다고요. 아니 우리의 운명에 만족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나중에는 정말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무엇인고? 싸웠다는 뜻인가? 아니요. 싸웠다는 게 아니라 꼼짝도 할 수 없었다는 말이에요. 지하 감옥에 갇힌 것이로구나. 어린 것에 손발이 묶이다니 안타깝구나. 기사는 예의를 갖추어 로버트를 위로했다. 지하 감옥에 갇힌 게 아니고요. 말도 안 되는 불행을 겪게 된 거죠. 그리고 오늘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벌을 받고 있어요. 제가 사는 곳이 저기예요. 로버트는 성을 가리켰다. 제 형제들이 저기 있어요. 밖에 나오면 안 되거든요. 이게 모두 사미아드, 그러니까 마법사의 잘못이에요. 우린 마법사를 만나지 말았어야 했어요. 전능한 마법사인가? 그럼요. 전지전능한 마법사죠. 그러니까 자네가 마법사를 화나게 해서 마법사가 우리 군사들에게 힘을 주었고 그 덕에 우리가 이 성을 보위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하는군. 하지만 울프릿 더 텔벗은 마법사의 도움 없이도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네. 지휘관은 당당하게 말했다. 로버트는 서둘러 정중하게 말했다. 그렇습니다. 물론 당신은 충분히 강해요. 사미아드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 잘못이죠. 우리가 없었다면 당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울프릭이 도도하게 말했다. 참으로 무엄하도다. 네 말을 애매하기 그지없는 데다가 예의도 찾아볼 수 없구나. 네가 한 말을 해명해 보아라. 로버트가 자포자기한 듯 말했다. 당신은 모르시겠지만 당신들은 진짜가 아니에요. 제 형제들이 멍청하게도 성을 소원으로 빌었기 때문에 당신들이 여기 있게 된 거라고요. 해가 지고 나면 당신들도 사라질 거고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갈 거예요. 지휘관과 병사들이 서로 눈길을 주고받았다. 동정의 눈빛이 점점 날카롭게 변했다. 마침내 긴 부츠의 남자가 말했다. 조심하십시오, 지휘관님. 이 꼬마 녀석은 미친 채 해서 우리 손에서 빠져나가려는 속셈입니다. 이놈을 포박할까요? 로버트가 화가 나서 말했다. 난 당신들만큼 말짱해요. 미치다니. 어림도 없는 소리 말아요. 당신들이 내 말을 이해할 거라고 생각한 게 바보였어요. 나를 보내줘요. 당신들에게 아무 짓도 안 했잖아요. 어디로 갈 거냐? 기사가 물었다. 기사는 자신도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했는지 마법사에 관한 모든 이야기를 믿는 것 같았다. 물론 집이죠. 로버트가 성을 가리며 말했다. 구조해주겠다는 소식을 전하러? 안 돼. 그때 갑자기 로버트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그럼 좋아요. 다른 곳으로 가게 해주세요. 로버트는 자신이 읽었던 역사소설들을 열심히 기억해 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울프리 더 텔벅경, 어린아이 하나 잡아두려고 온갖 비열한 방법을 다 생각하시는 건가요? 아무런 해를 끼치지도 않는 아이를 말이에요. 그저 조용히 아무런 말씀 없이 떠나고 싶어 하는데도요. 감히 내 면전에서 이 못된 녀석 너에게 저주를 내리겠다. 울프릭 경이 대답했다. 하지만 로버트의 말에 가슴 깊이 뉘우친 것 같았다. 하지만 네 말이 사실이로다. 그는 깊이 생각한 뒤 당당하게 말했다. 네가 원하는 곳으로 가거라. 넌 자유다. 울프릭 더 텔벗은 어린아이와 싸우지 않을 것이다.
제이킨이 너의 길벗이 되어줄 것이다. 로버트가 흥분해서 말했다. 좋아요. 제이킨도 즐거울 거예요. 어서 가요, 제이킨. 울프리경, 그럼 안녕히 계세요. 로버트는 현대 군대식으로 거수 경례를 한 뒤 모래 구덩이를 향해 달려갔다. 긴 부츠를 신은 제이킨도 어렵지 않게 로버트를 따라갔다. 로버트는 요정을 찾았다. 그래서 모래를 파내서 모래 요정을 깨고는 소원을 하나만 더 들어달라고 애원했다. 오늘 벌써 2개나 들어줬잖아. 그중 하나는 지금까지 내가 들어준 소원 중에 가장 까다로웠다고. 모래 요정이 투덜거렸다. 제발 제발 제발이요. 로버트가 애원하는 동안 제이킨은 입을 떡 벌린 채 말하는 괴물을 바라보고 있었다. 낯선 괴물 역시 달팽이 눈으로 제이킨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다. 소원이 뭔데? 졸린 사무아드가 짜증난 목소리로 툭 내뱉듯 물었다. 다른 형제들이랑 함께 있고 싶어요. 그러자 사미아드의 몸이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다. 로버트는 성과 포위군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빌 생각을 미처 하지 못했다. 그 모든 것이 모래 요정의 마법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군사들의 검이나 단검, 창이 너무도 진짜 같았기 때문이다. 로버트는 잠시 정신을 잃었다. 얼마 후 눈을 떠보니 다른 형제들이 로버트의 주위에 에워싸고 있었다. 그들은 돌아가며 한마디씩 했다. 로버트, 들어오는 소리를 듣지 못했는데 언제 온 거야? 우리 소원을 들어달라고 소원을 빈다니. 진짜 잘했어. 물론 우린 네가 어떻게 했을지 알아. 하지만 우리한테 말았어야 했어. 우리가 멍청한 소원을 비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로버트는 머리끝까지 짜증이 났다. 멍청한 소원이라고? 얼마나 더 멍청해질 수 있는지 좀 알려줄래? 너희 때문에 내가 무슨 일을 당했는지 알아? 로버트가 그동안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자 다른 형제들은 정말 고생했다며 로버트를 다독였다. 용감하고 똑똑하다는 칭찬에 로버트는 화가 좀 풀렸다. 그 어느 때보다 용감해진 기분이 든 로버트 형제들이 대장이 되어달라고 하자 기꺼이 수락했다. 엔시아가 마음이 놓인 듯 말했다. 우린 아직 아무것도 안 했어. 널 기다리고 있었거든. 삼촌이 너에게 주신 활과 화살을 이 작은 총 안으로 쏠 거야. 네가 제일 먼저 쏴. 그러자 로버트가 조심스레 말했다.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 저들이 어떤지 너희는 몰라. 저들에게는 진짜 활과 화살이 있어. 정말 강력하지. 칼과 창, 단검 같은 날카로운 무기도 있다고. 저들은 진짜로 진짜야. 그림이나 환상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를 해칠 수 있다고. 우리 죽인다고 해도 놀라운 일이 아니지. 아까 잡혔던 귀가 아직도 아파. 성 여기저기를 좀 살펴봤어? 저들이 우리를 내버려두는 한은 우리도 저들을 건드리지 않는 게 좋을 거야. 제이킨이라는 남자가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해가 지기 전까지는 우리를 공격하지 않을 거래. 그때까지 우리는 저들의 공격에 대비하자. 수비군들이 이 성 안에 있어? 시릴이 말했다. 나도 몰라. 내가 포위된 성에 살고 싶다고 소원을 빌고 난 뒤에 모든 것이 뒤죽박죽 됐어. 성이 되자마자 창밖을 내다봤더니 포위군과 네가 보이더라. 우린 계속해서 모든 걸 지켜봤지. 이 방 멋지지 않아? 진짜처럼 진짜야. 정말이었다. 아이들이 있는 정사각형의 방에는 1m 두께의 돌벽과 천장을 떠받치는 거대한 기둥이 있었다. 방 한편에 낮은 문으로 나가보니 위아래로 계단이 연결되어 있었다. 계단을 내려가 보았더니 아치 모양의 커다란 문루, 국문이나 성문 위에 지은 다락집, 문루가 나왔다. 거대한 문은 빗장으로 잠겨 있었다. 나사처럼 둥글게 말린 계단을 올라가면 둥근 탑이 나왔고 그 아래쪽에는 창문들이 여러 개 난 작은 방이 있었다. 가장 큰 창문을 통해 밖을 내다봤더니 도개교, 들어올리는 다리가 있었고 내리닫지 격자문이 내려가 있었다. 해자는 매우 깊고 넓어 보였다. 해자로 이어진 맞은편에는 웅장한 문이 또 하나 있었는데 그 문에는 작은 문이 하나 나 있었다. 아이들이 그 작은 문으로 나가보니 포석이 깔린 널찍한 마당이 나왔다. 마당 둘레로 성의 거대한 회색 벽이 육중하게 솟아 있었다. 마당 가운데쯤에 마사가 서 있었는데 그녀는 오른손을 공중에 들어 앞뒤로 흔들고 있었다. 요리사는 웅크리고 앉은 채 마사처럼 요상하게 손을 흔들고 있었다. 하지만 가장 괴상하고 끔찍한 것은 램이었다. 램은 땅에서 1m 정도 떨어진 공중에 앉아 행복한 듯 까르르 웃고 있었다. 아이들이 램에게로 달려갔다. 엔시아가 두 팔을 뻗어 램을 잡으려는데 마사가 짜증을 내며 말했다. 그냥 좀 내버려도 아이가 잘 놀고 있을 때는 말이야. 그런데 램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죠? 엔시아가 물었다. 뭐라냐고? 얌전하게 아기 의자에 앉아서 내가 다리미질하는 걸 보고 있잖아. 제발 저리 가거라. 다리미가 식었잖아. 마사는 요리사가 있는 쪽으로 가더니 보이지 않는 부직갱이로 보이지 않는 불을 쑤셨다. 요리사는 보이지 않는 오븐 속에 보이지 않는 접시를 넣고 있는 것 같았다.
아, 제발 저리 가렴. 평소보다 식사 준비가 늦었어. 이렇게 해서 나를 방해하면 점심을 못 먹을지도 몰라. 어서 썩 나가라. 궁둥이에 행주를 꽂기 전에. 램은 괜찮은 거죠? 제인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너희가 와서 들쑤시지만 않는다면 당연히 괜찮지. 너희가 오늘 램 없이 놀고 싶어 할 거라 생각했는데 데리고 가고 싶으면 데리고 가. 제발 부탁이야. 아니에요. 아이들은 도망치듯 그 자리를 떠났다. 램은 포위댕성 수의실에 있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부엌 공중에 매달려 있는 편이 훨씬 안전할 것 같았다. 아이들은 가장 먼저 보이는 문으로 들어가 방 안에 쭉 놓여 있는 나무 의자에 힘없이 걸터 앉았다. 아, 끔찍해. 엔시아와 제인이 동시에 말했다. 무슨 정신병자 수용소에 들어갔다 나온 기분이야. 제인이 덧붙였다. 그게 무슨 말이니? 소름 끼치게. 그런 거 싫어. 좀 더 평범한 걸 소원으로 빌 걸 그랬어. 흔들 목마나 당나귀 같은 거 말이야. 엔시아가 말했다. 이제 와서 빌어봐야 아무 소용없어. 로버트가 씁쓸하게 말하자 시릴이 말했다. 입 좀 다물어. 생각 좀 하자. 시릴은 두 손에 얼굴을 묻었고 나머지 아이들은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들이 있는 곳은 천장이 둥근 아치 모양인 길쭉한 방이었다. 방을 따라 나무 탁자들이 늘어서 있었고 방끝 연단처럼 솟아있는 곳에 탁자 하나가 외따로 놓여 있었다. 방은 아주 어두컴컴했고 바닥에는 마른 나무 막대 같은 것들이 흩어져 있었는데 냄새가 좋지 않았다. 갑자기 시릴이 몸을 똑바로 고쳐앉더니 말했다. 자, 내 말을 들어봐. 다 괜찮을 거야. 내 생각은 이렇거든. 너희가 알다시피 우리가 소원을 빈 건 하인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해달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히 소원을 빌지 않는 한 레뱅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하인들도 성이나 다른 것들 알아채지 못하지. 성은 집에 있던 자리에 생겼기 때문에 하인들은 집에 계속 있어야 해. 그렇지 않으면 알아챌 테니까. 하지만 우리는 집에도 있으면서 동시에 성에도 있을 수는 없어. 그러니 우리 눈엔 성이 보이고 집은 보이지 않아. 하지만 하인들의 눈엔 집이 보이고 성이 보이지 않지. 그러니까 제인이 시릴의 말에 맞고 나섰다. 잠깐 그만해. 오빠 때문에 회전 목마 탄 것처럼 머리가 빙글빙글 어지러워.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난 우리가 점심 식사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 그게 다야. 보이지 않으면 만질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는 거잖아. 분명히 그럴 거야. 왜냐하면 내가 램이 앉은 의자를 만져보려고 했지만 손에 공기 말고는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어. 공기를 먹을 수는 없잖아. 난 아침을 먹은 게 까마득한 옛날 일 같거든. 이렇게 앉아 있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 계속 보러 다니자. 뭔가 먹을 걸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 엔시아가 말했다. 그 말에 아이들의 가슴에는 희망이 피어올랐다. 아이들은 계속해서 성을 살피고 다녔다. 성은 상상 이상으로 완벽하고 멋진 데다 아름다운 가구들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 어디에도 음식과 병사는 보이지 않았다. 수비대가 완벽하게 주둔하고 있고 음식도 잘 갖추어진 성에 포위되기를 소원했어야 했는데 제인이 원망하듯 말했다. 모든 걸 다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 이제 점심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 엔시아가 말했다. 점심시간은 아니었다. 보이지 않는 집에 식당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아이들은 계속해서 식당을 찾아 돌아다녀야 했다. 그러던 중 하인들이 마당 한가운데서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얼마 안 있어 마사가 보이지 않는 쟁반을 들고 마당을 가로질러 걸어왔다. 다행스럽게도 식당은 성의 연회장과 같은 장소에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쟁반이 보이지 않는 것을 깨닫고 아이들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다. 아이들은 실망감으로 말을 잃은 채 마사가 보이지 않는 양고기 다리를 자르고 보이지 않는 수저로 보이지 않는 채소와 감자를 떠주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기만 했다. 마사가 식당을 나가자 아이들은 텅 빈 식탁을 응시하다가 서로를 바라보았다. 이건 최악이야. 지금까지 점심 식사에 대해 그다지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로버트가 말했다. 난 별로 배 안 고파. 엔시아는 늘 그렇듯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애쓰며 말했다. 시릴은 보란듯이 허리띠를 졸라맸다. 제인은 울음을 터뜨렸다.